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고 김창선 동지의 령존에 화환을 보내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김일성 훈장 수훈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장 김창선 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25일 화환을 보내셨습니다. 졸세비인들의 각별한 사랑과 크나큰 믿음 속에 당과 국가의 중요 직책에서 오랫동안 사업하여온 김창선 동지는 언제나 견실하고 성실한 한 모습으로 우리 당의 권위를 옹호보이하고 국가의 대외적 위상을 뚫치는 데 특출한 기여를 했습니다. 김종은 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고인의 령존에 진정됐습니다.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을 위해서 언제나 마음쓰시며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크나큰 노고와 심혈을 바치시는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 2019년 12월 3일 우리 당의 위대한 인민사랑의 창조물로 일도선 중평온실농장 조업식에 참석하셨습니다. 뜻깊은 날을 맞이한 중평온실농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사철 푸르싱싱한 남새를 더 많이 생산해서 함경북도 인민들에게 안겨주시려 바쳐오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헌신과 로고를 뜨거운 격정 속에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북부 해양성 기후 조건으로 해서 남새 농사가 잘 되지 않아 남새 곡종을 하던 우리 함경북도 인민들에게 사철 푸르싱싱한 갖가지 남새를 많이 생산해서 안겨주시기 위해 깊이 마음 쏘셨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2018년 7월 중요 군사기지가 자리 잡고 있던 여기 중평지구에 대규모 남새 온실농장을 꾸리실 구상을 안으시고 몸소 현지에 오시고 건설 부지도 직접 요의하시고 웅대한 남새 온실농장 건설 전망 계획도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그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이만한 온실 면적이면 도내 인민들의 남새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오늘 정말 기분이 좋다고 이렇게 인민을 위한 보람 있는 일을 하나하나 찾아 할 때가 제일 기쁘다고 하시며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도 다 풀어주셨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인 2018년 8월 온실농장 건설 준비 사업을 지도하시기 위해서 또다시 현지를 찾으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온실농장 건설에서 기본은 토지절약형, 노력절약형으로 건설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 방도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 건설이 끝나는 즉시 생산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다 취해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결사의 실천으로 받들어 인민군 군인들은 과감한 돌격전으로 200정도의 드넓은 부지에 320동의 온실과 양료장, 수백 세대의 살림집을 불과 1년 남짓한 기간에 완공하는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2019년 10월 이 완공을 앞둔 우리 농장을 세 번째로 찾으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지금 건설하고 있는 중평온실농장은 온실건설에서 하나의 혁명, 본보기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각 도들에서 이와 같은 이런 현대적인 온실농장을 하나씩 건설하여 우리 민들에게 사철, 계절의 구애됨이 없이 갖가지 신선한 남새를 공급하는 것은 자신께서 오래전부터 꼭 하고 싶었던 일이라고, 또 전국적 범위에서 온실농장을 현대적으로 실리에 맞게 건설하게 하는 사업을 계속 다그쳐 우리 민들의 식생활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19년 12월 3일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를 모시고 중평온실농장 조업식이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이제는 벌써 6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꼭 어제일처럼 우리 농장의 조업 테이프도 몸소 끊어주시고 농장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던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현대적인 남새 온실농장 건설을 위해 바쳐오신 자신의 로고는 깊이 묻어두시고 지리적으로 멀고 가까운 곳은 있어도 자신의 마음속에는 멀고 가까운 인민이 따로 없다고, 농장이 함경북도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는 투쟁 목표와 리상을 높이 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모든 도들에서 남새온실 농장들을 건설하고 서로 경쟁하며 과학농사 정령 판정을 관리하는 것을 비롯하여 온실 농사에서 효용을 일으키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도 밝혀주셨습니다. 우리 농장의 조업태포를 꾸누신 그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갖가지 남새들이 흐뭇한 작황을 펼친 311호동과 73호동을 돌아보셨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그날 남새 생산에서 양쪽 지표도 중요하지만 기본은 영양학적 가치와 맛이 더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농장에서 앞으로 선진과학 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관련령에서 최적화, 체량화를 실현할 때 대해서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현지지도 과업을 높이 받들고 중평온실 농장에서는 작물들의 영양관리를 과학화하여 소출을 높이는 것과 함께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우량 품종들을 적극 받아들였으며 현재 19종의 62여 가지의 남새들을 생산해서 함경북도 인민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중평온실농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이 더 빨리 가닿게 하기 위한 생산투쟁,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를 빛내어 나가자. 지역적 특성에 맞는 변혁적 성과들을 입체적으로 다발적으로 이룩해 나가자. 위대한 당중앙이 펼친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을 받들고 농업 생산에서 비약적 발전이 이룩되고 있는 속에 뜻깊은 올해에도 사회주의 전야마다의 또다시 흐뭇한 결실이 마련됐습니다. 온 한 해 나라의 농업 생산 발전을 위해서 크나큰 힘일과 노고를 다 바쳐오신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올해 전국적으로 31개의 시군들과 592개의 농장들, 4,639개의 작업반들과 44,600여 명의 농업 근로자들이 다수학을 일으켰으며 국가 알곡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했던 지난해보다 더 많은 알곡 생산량을 기록했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당 조항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면회에서 올해 농업군에서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점령하며 새로운 전망 계획 기간에 농업 생산을 결정적으로 추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때 대한 강령적인 가업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연초부터 농업부문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올해에도 농기계와 영농물자 보장, 관계체계의 정비 보강을 비롯해서 농업 생산력의 확실한 장성을 위한 모든 조치들을 다 취해주신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크나큰 은총에 기어이 다수학으로 보답하려지 않고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으면서도 높고 안전한 소출을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농사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난 5월에 찍은 강남군 농업경영위원회의 변모재배원실입니다. 올해 강남군에서는 불리한 기상기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튼튼한 변모를 공업적인 방법으로 키울 수 있는 선진적인 변모재배원실을 일떠 세워서 군 안의 14개 농장들에 필요한 용량 냉상모를 30여일 만에 전부 생산 보장했습니다. 안악군 오국농장, 강서구역 청산농장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1,200여 개의 변모 재배 시설들이 새로 일떠서 많은 노력과 자재, 경지 면적을 절약하면서도 짧은 기간에 튼튼한 변모를 키워 다수하게 담보를 마련했습니다. 올해 농사에서 또한 주목되는 것은 전국적으로 용량 냉상모의 도입 면적이 훨씬 늘어난 것입니다. 각지의 농장들에서는 선진 용농 방법인 용량 냉상모 기르기를 적극 받아들여서 불리한 기후 조건에서도 높고 안전한 소출을 냈습니다. 우리는 올해 용량 냉상모를 처음 받아들이지만 대담하게 결심하고 모든 면적에 100% 받아들였습니다. 법한 단계에서부터 지난해 농사 경우에 비추해서 올해에는 90% 이상의 면적의 용량. 특히 평안남도와 평양시에서는 용량 냉상모 도입 면적을 80%, 93%로 늘려 올해 알곡 생산 계획 완수에 이바지했습니다.
록색 재배 및 양호 생산 방법을 확대 도입할 때 대한 당 정책대로 논판 양호를 장려하기 위한 사업들도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논판 양호를 받아들여 종보당 10톤 이상의 논뼈와 60 내지 70톤의 미기를 수확하고 당의 기쁨들인 인민군 군부대 후방기지 일꾼들처럼 각지 농장들에서 자기 지대의 특성에 맞게 논판 양호를 과학적으로 진행해서 지난 시기 종보당 2 내지 3톤의 소출밖에 못 내던 조수학지들에서도 다수확을 이룩하고 많은 물고기도 수확했습니다. 과학농사의 기치를 높이 들고 올해 당이 제시한 알곡 생산 목표를 무조건 점령하려는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드높은 요리 속에 각지에서 풍요한 작황이 마련됐습니다. 나라의 농업 생산 구조에서 근본적인 교육이 일어나 밀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3만 여 정도나 더 늘어나고 2021년에 비해서 밀 수확량이 3배 이상으로 증수됐고 또 인민들의 식생활 구조에서도 개변이 일어났습니다. 논뼈를 비롯한 뒷그릇 농사에서도 전례 없는 작황이 마련되고 올해 알곡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한 농장들이 계속 늘어나는 속에 각지 결산 분배장들에서는 다수확을 이룩한 기쁨 안고 풍년가의 노래가 높이 울려 퍼졌습니다. 알곡 생산 계획을 132.2%로 넘쳐 수행하고 이렇게 풍년 낯가리를 쌓고 결산 분배를 즐기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농장원들이 당의 운도, 나라의 운덕에 받아가기 위해서 애써 농사짓는 진짜 땅의 진으로 지금 온 나라 농업부문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올해 농사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의 토대에서 과학농사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 다음의 농사 차비에 큰 힘을 넣어 당제 9차 대회를 뜻깊게 맞이할 드높은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당의 웅대한 농촌건설 구상이 빛나는 현실로 꼽혀나는 위대한 변혁의 시대에 우리식 문명 창조의 새 모습을 펼친 사회주의 리상촌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당 농촌혁명 강령의 강력한 실행으로 각지의 농촌들이 행복의 보금자리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 새 문명 새 생활을 누려가는 농업근로자들의 기쁨과 낭만이 커가는 속에 평안북도 종주시 암두리에서 새집들이 경사를 맞이했습니다. 종주시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능률 높은 솔비와 기공구들을 적극 활용하고 시공의 여부를 초조히 지키면서 살림집 건축 공사를 입체적으로 내밀었습니다. 종주시에서는 건설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앞선 단위의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면서 다양한 형식의 살림집들을 질적으로 일떠세웠습니다. 평안북도와 종주시의 당 정권기관 일꾼들, 건설자들, 농업근로자들이 참가한 살림집 입사 모임에서는 축하 연설에 이어서 살림집 이용 허가증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전달됐습니다. 새집들이가 시작되자 농장 마을들은 명절 분위기로 들끓었으며 집집마다인 노동당의 정책으로 더 밝고 창창한 내일을 확신하는 인민의 기쁨이 차넘쳤습니다. 축하 공연 무대와 흥겨운 춤판이 펼쳐지는 속에 일꾼들이 새 살림집에 입사하는 농업근로자들의 가족을 방문해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남포시 대안구역 다미리와 송암리의 농업근로자들도 새집들이 경사를 맞이했습니다. 대안구역에서는 살림집 형태와 공정별에 따르는 보여주기 기술 전수회를 실속 있게 진행하고 대중운동의 실효성을 증폭시키면서 다미리와 송암리의 문화주택들을 지역적 특성에 어울리게 훌륭히 건설했습니다. 농업근로자들은 노동당 시대에 날로 흥하는 문화농촌의 주인된 긍지를 안고 고향 마을을 살기 좋은 리상촌으로 더 잘 꾸려나가며 전야마다의 충성과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치어 풍요한 가을을 안아올 요리에 넘쳐 있었습니다.
자강도 강계시 공귀 남새농장의 농업근로자들도 새집들이 경사를 맞이했습니다. 지역의 특성이 살아나고 주민들의 생활에 편리하게 꾸려진 문화주택들은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인민으로 내세우기 위해서 거창한 창조대전을 전개해 나가는 우리 당의 정력적인 용도에 의해서 마련된 행복의 보금자리입니다. 새집들이가 시작되자 손에 공나국기와 꽃다발을 들고 흥겨운 춤판을 펼친 근로자들과 조화라 뛰어노는 아이들로 해서 마을들은 명절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일꾼들이 문화주택에 새살림을 피우는 농업근로자들의 가정을 찾아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고마운 사회주의 제도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자고 공유해 주었습니다. 온 나라 농촌을 문명 부유한 지상촌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창조대전의 거세찬 흐름 속에 함경남도 함흥시 부민농장과 성흥농장에도 새집들이 경사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농업근로자들을 공산주의 사회의 문호구에 남먼저 들어서게 하려는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함흥시에서는 기능공 역량을 강화하고 장비들을 보강하는 것과 함께 자체의 건재 생산 기지들을 활성화해서 살림집들을 손색 없이 일떠 세웠습니다. 살림집 입사 모임에 이어 새집들이가 시작되자 흥겨운 춤판과 축하 공연 무대가 펼쳐져 마을은 명절처럼 흥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인민의 복리정지를 위해서 온 한해 끊임없는 혼신의 장정을 이어가시는 경리하는 김종훈 동지를 우러러 주민들이 터치는 담없는 고마움의 목소리가 집집마다에서 뜨겁게 울려나왔습니다. 당의 웅대한 농촌 건설 구상이 빛나는 현실로 꼽혀나는 위대한 변혁의 시대를 환희롭게 그려주며 황해남도의 드넓은 전야에 우리식 농촌 문명의 새 모습이 이연일 펼쳐지고 있습니다. 황해남도 삼촌군 추릉농장의 즐비하게 일떠선 문화주택들은 전국의 농촌들을 아름답고 살기 좋은 지상촌으로 전변시키고 우리 농업근로자들을 사회주의 문명의 향유자로 내세우시려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뜨거운 인민사랑이 알아온 고귀한 교실입니다. 농업근로자들은 오늘의 이 행복을 대대손손 길이 전해가며 당의 과학농사 제일주의 방침을 확고히 틀어지고 모든 농사일을 알심 있게 해서 쌀로서 부당저고 건설에 적극 이바지할 열의에 넘쳐 있었습니다. 평범한 근로자들의 애국적인 정신세계는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애국으로 단결해서 전면적 국가봉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고 있는 오늘 애국자들의 대부대가 자라나 우리의 전진 동력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지난 9월 9일 평범한 근로자들을 성스러운 국기가 휘날리는 국가의사당에 불러주시어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영광의 자리에 섰던 2명의 평범한 노동자들을 소개하게 됩니다. 김현종 기자가 취재한 련몬 무게도전차 사업소 소대장 김광춘 동지입니다. 기자는 그를 만나기 위해서 새벽 5시에 취재길에 올랐는데 자기의 기자 생활에서 참으로 유별난 취재였습니다. 그것은 김광춘 동지가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고 일터에 돌아온 그날부터 한 해가 다 저물어가는 지금까지 제일 어려운 새벽 교대를 스스로 맡아 나섰고 하루도 본짐없이 새벽 5시면 운행길에 오르곤 했기 때문입니다. 김광춘 동무는 대대수 3년째 소대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춘 동무는 정말 성실하고. 올해 43살인 김광춘 동지는 군사복무를 마치고 2009년부터 련몬 무게도전차 사업소에서 16년간을 일해오고 있습니다. 기자는 그가 운전하고 있는 평양역 연못동행 153호 무게도전차에 올랐습니다. 김광춘 동지는 기자에게 자기는 특별히 무게도전차 운전수가 되고 싶었고 시민들을 태우고 다니는 긍지와 보람으로 16년간을 일해왔을 뿐인데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영광의 단상에 불러주실 줄을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기자는 새벽길을 달리며 그와 많은 말을 나누었지만 하나의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인민들이 타고 다닐 세형의 무게도전차 시운전을 지도하시기 위해서 추운 겨울날 깊은 밤에 멈서 무게도전차를 타시고 수도의 기나긴 노정을 다 돌아보신 그의 모습을 생각할 때면 절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이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인민을 위해서 복무하는 무게도전차 운전수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이 절로 커진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김광춘 동지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기와 같은 평범한 근로자들을 우리 시대의 당당한 주인공으로 열렬한 애국자들로 내세워 주시었다고 하면서 자기 직업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스스로 찾아한 일을 국가의 근간을 다지는 숭고한 애국사업으로 소중히 여겨주시니 그 사랑 그 믿음에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평범한 무게도전차 운전수를 취재하면서 기자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원수님께서 바로 이렇듯 평범하고 순박하고 충직한 근로자들을 애국 국민으로 영광의 단상에 내세워 주시고 인생의 절정에서 최대 행복을 받아하는 이 나라의 평범한 국민들은 그날에 다졌던 맹세를 지켜 애국의 한길을 따라 꿋꿋이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국가의 자랑이고 힘이 아니겠는가고. 이범철 기자는 중앙열망사업소 보통강 군사업소에서 신혼작업반 노동자 김명하 동지를 취재했습니다. 올해 58살인 그는 40여 년간을 펌프 운전공으로 일하면서 신혼동 관내의 500여 세대에 대한 난방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김명하 동지는 못 잊을 영광의 그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제일 가까이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남다른 행운을 지닌 여성입니다. 1984년도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도시경영 부문에서 40년 동안 일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경애하는 총수동지께서는 공화국 창건절을 맞으며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셨습니다. 사진을 찍고 보니까 아버지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아버지는 전쟁 시기 그때 김명하 동지 아버지는 한생 총을 잡고 나라를 지키는 것도 애국이지만 남들이 보지 않는 제일 어려운 일터에서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것도 애국이라고 하면서 딸에게 대학보다도 인민생활에 제일 절실한 직업을 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김명하 동지는 17살이 보통강구역 군사업소 신혼작업반에서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떼게 됐습니다. 그는 기자에게 한창 못을 부릴 꽃나이 처녀 시절에 작업복만 입고 무거운 공구들을 쥐고 매일 난방관들에 대한 점검 보수를 진행해야 했는데 그보다도 더 괴로운 곳은 길거리에서 대학생이 된 어제날의 동창생들을 만날 때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지들과 집단의 방조 속에 한 해 뒤에 직장생활에 종을 붙이게 되고 22살에 첫 공로메달을 받았을 때 김명하 동지는 비로소 노동의 보람과 진가에 대해 알게 됐고 자기에게 참된 삶의 좌표를 정해준 아버지의 진정을 알게 됐습니다. 인민을 위한 일을 찾아 하는 것이 애국이다. 이것은 한 가정의 아버지가 딸에게 한 말이기 전에 혁명의 전 세대가 새 세대들에게 한 당부였습니다. 그때부터 김명하 동지는 자기가 실생활로 체험한 애국의 진리를 작업반원들에게 깨우쳐주기 위해 선동원으로서 당 세포비서로서 늘 대중의 앞장에 섰고 그 과정이 더욱더 참된 인간으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제가 제3차 전국 선동원대회 때 기락실 영웅을 만났을 때 일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때 기락실 영웅은 수십 년간을 묵묵히 펌프 운전공으로 일해온 그에게 고무와 격려를 주면서 인생은 결코 소문이나 나고 훈장이나 타서 빛나는 것이 아니다. 인민들의 마음속에 진정 참된 모습으로 새겨질 때 그 인생이 빛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영웅의 말에서 김명하 동지는 인민을 위해 자기가 선택한 지구, 수십 년간 자기가 걸어온 그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긍지 높이 새겨안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당에서는 자기 말없는 실천과 행동으로 집단과 동지들을 애국의 한 길로 거미해주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참된 애국의 삶의 진리를 심어준 김명하 동지의 거결한 정신세계를 감높이 여겨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의 제일 가까이에 세워주었고 영광과 행복의 최절정에 내세워주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새해 첫날 아침과 공화국 창건절을 맞으며 만나주신 노력 혁신자들은 다 이들과 같은 평범한 공민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 소령에게 무한히 충직하고 자기 소령을 절절히 그리며 소령과 함께 사상과 숨결을 같이 하는 고귀한 넋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참된 애국자의 전형들입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날씨에 앞서서 최근 날씨의 특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난 19일부터 어제까지 날씨의 특징은 기온 변화가 심하고 강수량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이 기간 전국 평균 기온은 룡화 2.8도로서 평년보다 높았는데 한 주일 동안 기온 변화는 매우 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19일과 20일에 평년보다 7도 이상 높다가 그 후부터 평년을 기준으로 해서 오르내렸지만 20일과 어제와의 기온 차이는 10도 이상으로서 그 변화가 매우 심했습니다. 그리고 23일부터 25일 사이에 전반적 지역에서 비와 눈이 내리고 또 북부쪽 지역에서는 폭설도 내리면서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일부 지역 또는 여러 지역에서 비와 눈이 내리겠으며 평년을 기준으로 기온이 오르내리면서 그 변화가 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까지는 일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4 내지 7도 낮아져서 날씨가 춥기 때문에 추위주의 경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야외 활동을 할 때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미끄럼에 의한 사고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룡화 8도로서 평년보다 8도, 어제보다는 4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룡화 14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저기압골과 고기압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과 함경북도 내륙 지역에서 주로 개이고 백두산 지구에서는 주로 개였다가 대체로 흐려서 한때 2cm 미만이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는 구름이 끼면서 서해안과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산발 쪽으로 2cm 미만이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룡화 33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룡년 지방으로서 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일부 지역에서 오전과 오후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룡화 11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룡화 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렸다가 밤에 주로 개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렸다가 밤에 주로 개겠습니다. 사리온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함흥시 북소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충진시 북소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해산시 남소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고 아침까지 주로 개였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개송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소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렸다가 밤에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의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소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소풍이 약하게 불겠습니다. 물결은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 2m 정도까지 일고 함경북도 해상과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높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조선동해 해상은 주로 개이고 조선 소해 해상은 흐려서 눈이 내리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 함경남도의 대부분 해상과 함경북도의 먼바다에서 주의경보입니다.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소풍이 비교적 세게 불다가 오후부터 연안 수역을 제외한 대부분 해상에서 초당 15m 정도까지 세게 불고 함경북도의 먼바다에서는 남소풍이 비교적 세게 불다가 오후부터 초당 15m 정도까지 세게 불겠습니다. 강원도 해상과 함경북도의 가까운 바다,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남소풍이 비교적 세게 불겠습니다. 물결은 존반 해상에서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때문에 모레 함경남도의 대부분 해상과 함경북도의 먼 바다에서 이 센바람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양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2월 28일부터 새해 2026년 1월 2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2월 28일과 29일이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28일이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5cm 미만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29일에는 북부 내륙 지역에서 5cm 미만의 눈이 내리고 서해안 중부 이북의 여러 지역에서는 5mm 미만의 비와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바람이 세게 불겠습니다. 12월 30일부터 2026년 1월 2일까지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30일이 동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바람이 세게 불겠습니다. 전국 일평균 기온은 28일과 29일이 평년보다 높겠으며 30일부터 평년보다 낮아져서 날씨는 추워질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